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특강 영어 13강 13강 엑서사이즈에 나오는 4개의 지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문에 네모칸 되어 있는 것은 빈칸 나올 만한 부분이고요. 밑줄은 문법이 나올 만한 그 중에서도 조금 고난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1번 지문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고 읽어봤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안 풀어봤다 그러면 먼저 풀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그래야 되겠죠? 저 문장. Imagine someone eagerly attempting. 상상해봐라. 어떤 사람이 eagerly, 열렬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To explain,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무엇을 설명을 하느냐? why부터 목적어죠. Why it is reasonable. reasonable, 합리적이냐? 왜 합리적이냐? it은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죠. To conclude, 결론을 내리는 것. 조금 키울까요? 화면을. 어떤 결론 내리는 거냐? 접속사 대절이죠. The sun will rise tomorrow morning. 태양이 내일 아침에 뜰 것이다. Because 왜냐? Always has done so. so가 그렇게, do가 하다니까 그렇게 했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여기서 do so는 rise tomorrow, the sun will rise 대신한 것이죠. In the past, 과거에 늘 해가 서쪽에서 아침에 해가 떴으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뜰 거라 라고 결론 내리는 게 타당하다.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Imagine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원형을 썼죠. 그리고 뒤에 attempting ing가 보일 겁니다. 자, 이 ing는 imagine의 동명사로 봐도 되고요. 또는 그냥 someone을 꾸미는, 시도하는 사람을 상상해봐라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좋은 거는 동명사로 보는 게 좀 더 좋죠. 투부정사를 쓰면 일단 안 됩니다. 왜냐면 imagine이란 동사는 imagine 다음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거든요. 분사로 봐도 마찬가지죠. ing가 맞고요. 또 이제 동명사 꾸미는 게 부사죠. 이거가 아니라 이걸리. 이것도 someone을 꾸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조심하시고요. 됐나요? 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 there may have been a time. may 다음에 have pp가 나왔습니다. 영어에서 조동사 다음에 have pp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죠. may가 추측을 할지도 모른다고요. have pp니까 이미 지나간 거, 비동사니까 뭐예요? 있었을지도 모른다죠. 시간이 어떤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느냐? when 꾸미고 있는데 관계부사입니다. 어떤 시간이냐? Primitive man anticipated the dawn with assurance. Primitive는 원시적인이죠. 원시인이죠. 그러니까 원시인이 anticipate 예상했다, 기대했다 두 가지 뜻이죠. dawn이라는 거는 여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명인데 새벽입니다. 새벽. 근데 그것이 with assurance 확신을 가지고 여명 즉 해가 뜰 거. 이제 아까 the sun will rise 나왔잖아요. 그 해가 뜰 것을 기대했다 이거예요. based on only 다음에 upon이니까 오직 어디에 근거해서요? fact. 어떤 팩트냐? 그 다음에 동격이 되시죠? 뭐뭐라는 사실. He had seen dawn follow the blackness. 그가 봤단 말이죠. 그 새벽 여명이 따라오는 것을. 뭘 따라와? 밤의 그 어둠 뒤에. 그러니까 밤이 거치고 나서 해가 뜨잖아요. As long as 접속사를 많이 쓰이죠. As long as 보통은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하고요. 또는 뭐뭐 하는 동안에 해도 있는데 여기서는 왜 어울리죠? He could remember 그가 기억하는 한 기억하고 있는 자기가 30년 살았으면 30년 인생 동안에 분명히 어둠 뒤에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this primitive state of knowledge 자 일단은 그 위에서 아까 동격 표시했잖아요. 대절 이거는 remember까지예요. 그 다음에 다시 조동사죠. 자 이런 원시적인 지식의 state 뜻 많잖아요. 동사로는 진술하다. 명사할 때는 국가, 주, 상태, 지위, 국가, 주, 상태, 지위. 여기서는 원시적인 상태 수준이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수식어가 들어갔어요. If it ever existed.
만약 그것이 존재했더라면 중간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조동사. 그 원시적인 상태의 지식은 was unquestionably 의문의 여지 없이 question이 있고 부정이니까 의문의 여지 없이 was pre-scientific pre라는 접사가 붙으면은 뭐뭐 이전이죠. pre-scientific 과학 이전의 것이다. 지금 아직 과학이 생기기 전이잖아요. 원시인이 과학을 가졌다고 우리는 일단 생각하지 않죠? 문장이 좀 길었는데 다시 may 다음에 have pp 나온 거. 뭘 조심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지나간 사실이잖아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have pp를 쓰는 경우는 이미 지나간 사실을 언급하는 거죠. 언급하는 거고요. 그 중에 may, 조동사 원래 may가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may나 must나 might를 씁니다. 여기에는 maybe라고 쓰면 안 돼요.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 쓰면은 말하는 시점 지금 현재가 되잖아요. 근데 원시인인데 지금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he had seen, known, follow 동사 원형 나온 거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see가 지각 동사잖아요. 듣다, 보다, 느끼다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능동이니까 이런 것도 가볍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수식어 들어가는 경우도 주어 동사 사이에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시인이나 아니면 첨장에서 말하는 그 설명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기억했던, 지금까지 겪었던 걸로 봐서는 늘 어떤 일은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그것은 pre-scientific한 것이다. This kind of reasoning, 여러분 reason 이유 말고요. 추론이라는 명사 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종류의 추론은 bears no resemblance to science. bear라는 곰 이런 거 말고 또 나타 그런 거 말고 뭐뭇을 지니다가 있잖아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지니다, 견디다. 지니다, 견디다. resemblance는 resemble의 명사형, 닮은 꼴. 과학하고 그 어떤 전혀 닮은 꼴을 지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닮지 않았다. 하나도 닮지 않았다. 그렇죠. 당연하죠. 아까 very scientific이라고 했잖아요. In fact, 실제로 the crude induction it exhibits. crude 밑에 있는 것처럼 세련되지 않은 굉장히 서투른 induction. 정작 얘는 단어를 안 써줬네요. induction은 정확하게 말하면 귀납 추론인데 또는 귀납 결론인데요. 그냥 추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납이라는 것까지는 오해할 필요 없고요. 자, 이런 어떤 조악한 추론은 보여줍니다. The complete absence of scientific understanding. absence는 부재,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부재. 무엇에? 과학적인 background understanding, 이해. 그죠? 과학적인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죠. Our scientific reasons. 우리의 과학적인 이유들. For believing. 뭐를 믿는 거에 대한 이유들이냐. 대절이 나오죠. That the sun will rise tomorrow. 여기까지. 태양이 내일 뜰 것이다 라는 접속사 되시죠? 그걸 믿는 우리의 과학적인 이유들은 reasons가 주어고 are가 동사. 역시 문법 조심할 필요가 있고 entirely different kind. 완전히 다른 종류를 of. 자, 이거 앞에서 설명한 적 한번 있는데요. 비동사하고 of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have가 된다고 그랬죠. 됐죠? 가진다. 우리는 과학을 지금은 배웠잖아요. 이젠 알잖아요. 과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We understand the functions of the solar system. 우리는 솔라 시스템의 태양계잖아요. 태양계의 그 기능, 작용, 이거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laws of physics, 물리학의 관점으로.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We predict particular astronomical occurrences. 우리는 예측합니다. 어떤 특정한 astronomical 역시 밑에 있죠. 천문학적인 occurrence 발생 또는 사건 이런 것들. By means of these laws. means가 수단이잖아요. 보통 이건 이제 수거로 외우는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뭐뭐의 수단에 의해서니까 그냥 뭐뭐에 의해서죠. 바로 이런 법칙들. 그것이 in combination with knowledge of particular initial condition.
뭐하고의 조합에서 지식. 그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 특정한 이니셜이란 말 초기잖아요. 초기의 컨디션, 상태. That prevail. 자, 여기도 문법 조심해야 되는데요. That 관계대명사 플러스 prevail 동사. 관계사절은 보통 길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끔 짧게 나오면 놓칠 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prevail 역시 중요한 단어죠. 뭐예요? 만연하다 라는 뜻. 만연한 게 뭐냐면 널리 퍼진 거 또는 우세하다. 뭐 유리하다 이런 말이죠. 널리 퍼진 초기 조건들. 네, 관계대명사 연결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말이죠. 천문학적인 사건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규칙적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다만 그것이 옛날 원시인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배워서 하는 거지. 법칙들을 배웠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니셜 컨디션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 보고 법칙 알고 그러므로 예측이 가능하죠. 프레딕 빈칸 나올 만하죠. Scientific laws and theories. 과학적인 법칙과 이론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The logical form of general statement. 논리적인 형태의 general. 전반적인 진술. 일반적인 진술. 여기서 이제 general하고 그 particular 반대말로 많이 보시면 되는데 과학이 일단 전반적인 그 현상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they are seldom 좀처럼 뭐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너뛰면 simple generalization. 좀처럼 뭐가 아니야? 단순한 일반화가 아니에요. from 뭐뭐로부터 해 하고 빈칸 나왔네요. 일단 중간에 if ever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아까 여기서 if 다음에 뭐 수식어 나온 것처럼 여기도 일종의 수식어인데요.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질 않지만 또 내신은 다르잖아요. if ever라는 표현이 있고요. if any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둘 다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그렇다 해도 이런 말이에요. 만에 하나 또는 뭐 설령 그렇다 해도 라는 뜻이에요. 뜻은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ever는 부사입니다. 그럼 누굴 꾸밀까요? 당연히 동사 계열을 꾸미죠. 또는 문장도 꾸미지만 any는 품사가 뭐예요? any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축약된 표현인데 생략돼서 나온 표현인데 if ever는 동사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if any는 명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일단 이 정도를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품사가 다르다는 거죠. 뜻은 똑같지만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if ever 만에 하나 그렇다 해도 좀처럼 simple generalization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였을까요? 원래는 이게 if 다음에 뭐 there are 있다 ever가 이제 앞에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generalization 일반화가 여기서 생략을 다 해버린 거죠. 일반화가 있다라는 말을 생략하고 ever만 남긴 거죠.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any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있다를 말하는 거니까. 일단 쭉 읽어봤어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심 문장은 in fact 들어간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뭐 this kind부터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문이 됩니다. topic sentence.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은 현대에도 또는 원시인들도 태양이 뭐 내일 뜬다, 즉 자연현상이나 과학적 법칙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지 과거로부터 경험으로, 그죠? 기억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전혀 과학성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법칙을 배워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빈칸. 항상 빈칸은 여러분이 답을 보고 집어넣으면서 하다 보면 낚일 수 있죠. EBS는 좀 그래도 조금 더 쉽지만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들은 과학적 법칙과 이론들이죠. 얘네들은 뭐에서 나온 일반화가 아니다, 셀덤 아니다라고 그랬어. 시제를 보시면 현재 시에 썼어요. 여기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법칙은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그러나 좀처럼 그것들이 뭐에서 나오진 않았을까?
부정이 있다는 건 현대가 현대에서 말한 거 아닌 바로 위에서 말한 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찬스는 여러분 기회도 있지만 우연이란 뜻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빈칸에서는 거의 우연이라 나오죠. 물리학, 경험, 상상력, 실험. 정답은 경험이죠. 이런 과거로부터의 또는 기억 속의 경험으로 우리가 과학적 현상을 이땐 과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원시적인 상태의 지식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들은 경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과학적 법칙이 경험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다 증명하고 관찰하고 이론 세우고 그런 것이죠. 과학에 대한 얘기 늘 나오죠. 1번 설명 마칩니다. 자, 2번 질문 볼게요. At a certain age, 어떤 나이대, 특정 나이대, 9살, 10살, 11살. We were all there once. 우리는 예전에 모두 우리 거기에 있었던 적. 우리도 모두 9살, 10살이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그 다음에 most of us are capable. 우리 대부분은 capable of 뭐 할 수 있었어. 일종의 이거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갑자기 it takes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꾸미는 것 같아요. It takes to master some single obscure skill. 마스터하는데 필요하다. 빈칸이 필요하다는 거죠. 뭘 마스터해요? 어떤 single 한 가지의 obscure 굉장히 애매하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스킬. 그 다음에 그 스킬은 어떤 스킬이냐? 또다시 관계대명사 꾸미죠. 우리가 decided 결정했어. 정했어. It's central to our identity. identity 자주 나오잖아.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의 central. 중심이 되는 이란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문장이 좀 어려운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뭔가 어떤 스킬을 마스터하는데 필요한 거고요. 그 스킬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 소절 던져줬죠? 수능에서요, 또 나올 것 같진 않지만은, 몇 년 전에, 이 it take to 부정사 구조가 나왔잖아요? it 플러스 take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요, 플러스 to 부정사가 나오는 구조.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to 부정사 하는데, 어떤 명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또 시간인 경우에는 뭐 걸리다라고 해도 되고요. 금액이나 이런 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투부정사인데 이것이 필요하다. it은 이때 가주어가 아니라 비인칭 주어로 해석을 하진 않아요. 됐죠? 이때 it은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는 얘기냐면요. 이게 문장에 물론 이제 빈칸을 채워놓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위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틀리거든요. 여기에 많이 낚이더라고요. it, t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잖아요. 그 명사가 왜 없어요? 이 바로 빈칸에 들어간 선행사가 take의 목적어이기 때문이죠.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결정했다 동사 다음에 또 이다. 왜 동사가 연속 나올까?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삽입구문이라는 거죠. 삽입구문. 삽입구문이 뭐냐면 원래 말이죠.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럼 지워볼게요. 한번 지워볼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Skill that is central to our identity. 이게 없으니까 정상적인 구조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기술 that is central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상 필요가 없는데 또 구조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강제로 들어가는 경우를 삽입구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삽입구문.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뒤에 동사를 물어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decide 다음에 다시 it, it is 이렇게 쓴다든가 하는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봐야 돼요. 어쨌든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해야지 뭔가 스킬을 마스터한대요. Maybe it's drawing a horse. 뭐 말을 그리는 거일 수도 있고, clapping 기타 솔로. 뭐 솔로 기타 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든가, dribbling a basketball 농구공을 드리블하는 거. Behind the back 등 뒤에서. 등 뒤에서 공 드리블하는 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스킬인데 말이죠. Maybe it's an alley. 알리일 수도 있대.
그 다음에 알리가 뭔지 부연 설명해 주겠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That elementary skateboarding move. 이때 대신 지형용사 바로 그 초보적인 스케이트보딩 동작. 그리고 한 번 더 동격을 붙여줬거든요. 잘 모르니까. A kind of standing jump. 일종의 스탠딩 점프인데요. Where the feet never leave the board. 발이 절대로 스케이트보드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래요. 이때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장소가 없는데 왜 관계부사 쓸까? 이 관계부사 where는 다른 관계부사하고 다르게 선행사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폭넓게 씁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선행사할 때 when을 쓰지 않고 where를 쓸 때도 있어요. 여기도 스탠딩 점프를 where가 꾸미고 있죠. 가능한 이유는 스탠딩 점프 스탠딩 점프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뭐에서. 네, 전부 다 꼭 장소가 아니더라도 where 개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살짝 조심해야 돼요. 도대체 알리가 뭐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스케이트보드에 발 붙어있는 채로 점프하는 거. 이게 쉬운 건가요? 엘러먼터리라는데 초보예요? 저거 하다가 무릎 다 나가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그 다음 We don't need the 매뉴얼 소책자 안내책이 필요하지 않아. To tell us 그 안내책이 우리에게 말해줄 what to do 뭘 하라고 이렇게 꾸미는 거죠. 투부정사가 매뉴얼을 꾸며요. what to do 무엇을 할지. And we just do it 그냥 해. 좀 전에 그 알리를 알리를 마스터할 때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네. Repeatedly 반복적으로. Head down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nose to the grindstone 밑에 있죠. 쉬지 않고 악착같이 just like 마치 뭐처럼 we told 우리가 들은 대로 이때는 뭐뭐대로가 낫겠네요. 참고로 이때 like는 접속사예요. like 다음에 보통 명사가 나와서 like him 그처럼 이렇게 많이 쓰지만 접속사 주어 동사 앞에 쓰기도 하고요. be told 수동태 조심해야 돼요. 어떤 기술을 마스터할 때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서 저 알리 동작을 친구가 시범 보여주면서 뭐라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어디 힘주라고. 그러면 그거 들은 대로죠. 그 수동태 쓰는 거 조심하고요. A belief in repetition, 반복에 대한 믿음은 is in the cultural water supply. 어디 안에 있냐면 문화적인 물 공급에 있대. 전문용어로 뭐 급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문화적인 물 공급이 뭘까? 쉽게 말하면 사회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회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인데 그대로 읽으면은 문화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 즉 우리에게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 안에 반복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근데 그것은 in every how to succeed manual and handbook. 모든 every 다음에 단수잖아요. 모든 성공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소책자나 역시 이제 책자 속에. 또 every sports and business autography. 모든 스포츠나 사업의 autobiography는 자서전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얘기 쓰는 책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자서전이 진정한 자서전이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다 뭐가 있다고요? 네, 이런 믿음의 반복에 대한 믿음이 있어. 지금 인이 하나, 둘, 셋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은 3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 빈칸 나올 만하고요. There's a reason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대절이죠. Coaches, music instructors and math teachers 코치들이나 음악 강사님들이나 또는 수학 선생님들이 often run their students 그들의 학생들을 여기서는 자기들이 달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달리게 하다 내지는 run 쓰니까 거치게 하는 것이죠. 아니 뭐 경험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바로 drill 여기 드릴은 구멍 뚫는 게 아니고요. 드릴도 훈련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followed by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followed by면은 follow의 수동태죠. 이거 수동이잖아요.
A가 follow한다. B를. 그러면 누가 앞에 가고 있는 겁니까? B가 앞에 가고 A가 뒤에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바로 B가 먼저 일어난 것이고 A가 나중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Spring follows winter. 봄이 겨울을 따라간다? 바꿔 말하면 겨울 다음에 봄이잖아요.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B가 앞으로 가고 수동태로 be followed by가 되죠. 그 다음에 A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요? 전후 관계니까 B 다음 A잖아요. 또는 뭐 그 다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서 지금 followed by, 본문에는 followed by만 있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앞에 거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뭐들 더 많은 훈련. 이거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reason 다음에 대절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때 대은 동격이죠. 앞에 있는 reason하고 동격이고요. 또 reason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은 동격이지만 이거를 why로 써도 되고요. reason why 또는 why 대신에 for which 다 됩니다. which는 안 되겠지만 perform 100 A- skills 그러니까 해라 이거예요. 100번의 A- skill 그 뭐냐 밑에 있죠. 뭐 A 다는 게 혹은 free throw 그러니까 농구의 free throw나 아니면 toe kicks 발가락으로 공 차는 거 이런 것들을 100번 하라 이겁니다. after는 오후에 and 자 지금 명령문 다음에 and니까 이때는 그러면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see progress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발전을 뭐가 있을 것이다. 100번으로 되는 사람이 있겠지. 저처럼 곰손 못하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반복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온 거죠. Do another 200 그러면은 200번을 더 해봐. and 똑같이 그러면 당신이 뭐 still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고로 another 다음에 100 다음에는 뭐 skills나 throws나 이렇게 생략이 됐겠죠. 중요한 거 아닌데 another 다음에 복수명사 이게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other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another는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another는 on이 붙었잖아요. 관사 어가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무조건은 아니고요. other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셀 수 있는 명사인 경우, 가산명사인 경우. 반대로 another는 단수명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언제? 네, 바로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인 경우. 그래서 other boys, another boy 이게 맞거든요. 근데 무조건 아니고요. other 다음에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 뭐 information, 뭐 equipment 이런 거 있잖아요. 불가산 명사인 경우에는 단수 형태를 그대로 써요. 반대로 말하면 another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를 단수로 쓰면 안 된다. 왜? on이 하나인데 셀 수 없는 걸 하나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other information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another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중간에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 뭐 아니면 several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복수명사, 수사에 따라서 복수명사가 맞아요. 참고로 이때는 another를 additional, 추가의 이런 말로 추가적인이라고 해석을 약간 바꿔서 합니다. another 수사 다음에는 복수명사. 정리되셨나요? 여기도 another 200 다음에 scales가 들어간다면 200 scales 복수명사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another랑 상관없이. 거꾸로 여기는 other가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읽어봤고요. 첫 문장 다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기술을 뭐였죠? 아까 알리 같은 어려운 기술을 마스터하는데 이게 필요하고 그거 할 수 있어. 그게 뭘까요? 지금 이 지문은 반복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답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뭐였죠? just do it. 그냥 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역시 반복, 또 100번씩 해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반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좋겠네. 근데 밑에 보니까 반복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항상 시험은 그렇게 나오죠. 일단 네가 예상하고 나서 가장 비슷한 말을 채우면 돼요. 일단은 이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빈칸이 채워졌을 때 훨씬 더 주제문의 성격이 들 겁니다. blind devotion. blind는 뭐 시각 장애도 있지만은 맹목적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맹목적인, 그냥 무조건적인. 꼭 외우셔야 되고요. devotion 역시 뭐 필수 단어죠. 전념, 헌신, 몰두잖아요. 2번은 창의적인 생각. 3번 deliberate. deliberate도 자주 나오죠. 신중한이나 의도적인. 신중한 break. break은 휴식이죠. 의도적인 휴식이 좋겠네요. 중간에 쉬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manual. 소책자를 마스터하는 거. 5번은 효과적인 협동. 협동? 5번부터 가볼까요? 이 글에서 누구랑 협동을 한 얘기 전혀 소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뉴얼을 마스터해라? 아니지. 아까 매뉴얼은 필요 없고 그냥 하래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3번 휴식? 전혀 아니고요. 2번 창의적인. 이 글은 창의성이랑 상관없죠? 반복과 관련된 거는 맹목적으로 몰두해라. 이게 제일 좋죠. 어떤 게 왜 이 들어간지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2번 설명 마치고요. 3번 지문 볼 건데요. 3번 지문은 번호에 표시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거 4개 중에서는 아마 변형, 그러니까 연계 변형됐을 때 대신해서 가장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는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아요. Designers do not merely solve the problems. 디자이너들은 not only, not merely는 not only와 마찬가지로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게 부정이 아니죠. 어떤 문제냐? People face today. 오늘날 사람들의 얼굴 이러면 안 되고 사람들이 직면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lso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but also에서 but을 컴마로 대신하고 also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 also도 안 쓸 때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만들어내요.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동격으로 보면 돼요. 즉 그 과정은 also known as, 뭐뭐로 알려진. 여기는 동사를 쓰면 안 돼요. is known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known만 써야 돼요. as 뭘로? design driven innovation. 디자인에 의해서 유도되는 혁신. 유도되는 과거분사 썼죠? ing가 아니에요. 라고 불린대요. 지금까지 말한 게 그건가 봐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문제도 해결하지만 뿐만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낸다. 즉 문제 해결은 당연한 거고 의미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innovative value creation, 혁신적인 가치 창출, 가치 창출을 읽으면 돼요. 그것은 be based on 어디 근거하냐? 뭐 fundamental insight, 더욱더 근본적인 인사이트 통찰력, 통찰. 근데 그 통찰은 about people and society,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그 통찰에 기반을 둔단 말이에요. And is often enabled, enable의 수동태로 그리고 자주 가능해진대. By advancement in technology,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문장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topic sentence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Consider for example. consider만 써도 예를 들어가 되고 아주 대놓고 예를 들어 했잖아요. 참고로 이제 consider만 해도 예를 드는 경우 있거든요. 모바일 폰을, 핸드폰을 예를 들어보라. In a classic Dutch television program. 클래식은 우리 고전 음악 할 때 그 클래식이 아니고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인데 on the street, 길거리의 사람들이 were asked. people이 주어니까 복수의 were. 그리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았다. 수동태. 수일치하고 수동태 조심하시고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whether they would like to have a device. whether 자리 목적어죠. 그래서 이제 수동태 능동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would like, 뭘 원하는지. device, 장치를 가지기 원하는지 어떤 장치냐 관계사죠. 그들에게 허락해. allow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기본이죠. make a phone call 7일 동안 24시간 즉 그냥 내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from 어디로부터 wherever they were 그들이 있는 어디서든지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싶으나? 라고 질문을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방송국에서 나가서 질문했으니까 받았겠죠. wherever라고 돼 있죠. 그냥 where를 쓰는 것보다 wherever가 들어가면 좀 더 강하잖아. 어디든지 이거잖아요.
굳이 바꿔 말하면은 anywhere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하지만 요 문법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ever로 바꾸면 no matter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however를 no matter how로 바꾸고 whatever를 no matter what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부사절일 때예요. 부사 역할일 때. 지금은 전치사 뒤에 명사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no matter where라고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낚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뭐 anywhere라고 썼지만은 any place도 가능하죠. The typical response, 일반적인 답은, 사람들의 답은 대절이었는데 such a device would not offer, 그런 장치가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Any added value, 추가된 이디죠, 추가된 가치, 즉 더 많은 가치. 또 that its use would be totally superfluous 밑에 있죠. 완전히 불필요한, 너무 과잉일 거다. 그 사용은. 접속사 대시 2번 나왔죠? 뒤에도 접속사 대시 쓰였어요. 즉 대절을 2번 이렇게 2가지의 대절이 나온 거예요. 자, 그 프로그램은 was made 수동태에 만들어졌죠. 1999년에.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we can simply not imagine, 우리는 이제는 전혀 simply 부정문에 쓸 때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 세상을. without 뭐가 없는 세상이야? handheld communication device. held 과거분사 썼죠? 손에 들고 있는 통신 장비, 스마트폰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수동에 홀딩 아니고 held 써야 돼요. 디바이스가 홀드된. 우리는 이제는 너무 필수잖아요. 중요한 거인데 not A without B. B가 없는 A가 없다, 이 말은 B를 반드시 필요라는 이게 해석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Design driven innovation, 아까 나온 것처럼 디자인에 의해서 유도되는 혁신은 is about, 비동사 플러스 about은 뭐뭐과 관계 있다. 뭐뭐과 관련되다 이거죠. Translating user insights into proposition. Translate A into B. 보통 translate는 번역하다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translate의 느낌을 살려서 그냥 바꾸다죠. change A into B, A를 B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용자의 통찰을 뭐로 바꿔? proposition. 이런 단어는 안 써줄까요? 네, proposition은 제안, propose가 제안하다니까 제안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명제라는 뜻도 있고, 명제가 원래 대표적인데 그것은 제안이라고 볼게요. 디자인에 의해서 유도되는 혁신은 사용자의 통찰을 어떤 제안으로 바꾸는 거랑 관계있대. 그 제안이 뭐냐? 바로 new meaning. 아까 처음에 나온 새로운 의미. 그 다음에 그 의미는 people love, 사람들이 좋아해 하지만 하고 또 다른 문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proposition을 꾸미는 관계사절입니다. 물론 이제 예를 나야지 이해가 되겠죠. 이건 좀 어려운데. 근데 이 proposition이 왜 여기 나왔는지는 이제 답을 채우거나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 볼까요? 디자이너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 자, 그리고 그런 어떤 가치 창출, 즉 새로운 의미 창출이라는 거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랄까요? 좀 글을 많이 읽고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보통은요, 기술의 혁신을 기술의 혁신을 이뤄내고 사회가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가치 창출이 먼저죠.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new meaning,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거랑 같거든요.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라고 할까? 40년대까지는 인간이 우주에 가까운 달에 간다거나 우주를 개척한다든가, 개척이란 말 아직 좀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못했겠죠. 일단 당연히 기술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주로 갈 수 있는 생각을 품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나서
뭐 물리학 같은 거를 이렇게 연구해서 드디어 달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반대로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가치가 창출된다고 말한 겁니다. 다시 보세요. 혁신적인 가치 창출은 자주 가능해진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반대로 말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예시를 이제 이만큼 들어준 거잖아요. 예전에 사람들에게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필요할까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아니야 필요 없어 라고 했어. 근데 20년이 지나고 지금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원래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핸드폰이 필요하다라는 가치가 없었는데 새로운 의미, 그것이 필요할 거라는 걸 바로 기술,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뉴 미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디자인에 의해서 유도된 혁신은 뭐예요? 바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혁신 이루어진 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랑 관계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의미로 요건 알겠죠, 요거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다음에 보시니까 싫어한단가? 답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액세스 접근을 얻을 수가 없어. 얻을 수 없어. 그것을 접근할 수 없어. 2번 절대로 알지 못해. 그들이 원한다든가 필요하다는 걸. 3번 절대로 되지 않아서 skilled 능숙한 interpreting 해석이나 번역에 있어서. 4번 기억하지 못해. 그들이 이미 고려했다는 걸. 그럼 이미 핸드폰을 고려했나요? 4번, 5번. comprehend는 뭐예요? 이해하다, 포괄하다인데 여기서 이해하다죠?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컴플렉스, 복잡하기 때문에 기계를 그런 건가요? 정답은 2번이죠. 2번이죠. 일단 1번, 그들이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즉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머지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고요. 보다시피 자기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를 몰랐어. 과거 시제. 하지만 지금은 좋아해. 과거와 현재를 교묘하게 잘 쓴 문장. 예시만 봐도 아마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프로포지션이란 말이 나왔는지 조금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혁신이라는 거 뭐라고 할까? 가치 창출 아니면 새로운 의미라는 건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기술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물론 모든 게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 내용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의미가 생겼다.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사용자의 생각, 예전에 핸드폰이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생각에 대해서 기술이 하나의 제안해 준 거죠. 아니다. 인간들아, 기술이 발전하면 너희가 쓰게 될 것이다. 지금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지문은 제가 뭐 따로 정리를 요약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주제문을 그대로 뭐 좀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설명 마칠게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은 아마 매끄럽게 읽혔을 거예요. Through the ups and downs, up and down.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말이 뭐랄까요? 기복이죠, 기복. Our lives, 우리의 삶에 좋을 때 나쁠 때 이거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삶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reassuring stability of blank 빈칸에 reassure 단어 조심해야 돼요. assure는 확신시키다 하지만 reassure는 안심시키다죠. ing니까 안심시켜주는 이거예요. 문법도 조심해야 돼. ed가 아니에요. 안정성. 자, 그것이 이거에 can help us manage our moods and emotion. help 다음에 동사원형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을 manage,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대. 이거의 안정성. 자, 찾으면 되겠죠? When engage in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는 거죠. 바로 그런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환경적 자기 규제, 자기 조정을 할 때 말도 어렵게 하네요. We rely on cues, 큐 단서죠.
우리는 단서에 의존해요. 그 단서는 outside ourselves. 우리 자신의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단서에 의존하는데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 maintain the kind of equilibrium. 밑에 있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inside us, 우리 내부에서. 자, 그 다음 that facilitates the pursuit of goals. 우리 목표의 추구. 그 추구를 facilitate. 쉽게 해주는. 선행사가 누굴까요? 네, 선행사는 equilibrium이 선행사죠. ourselves가 선행사가 아니겠지. 읽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목표의 추구를 쉽게 해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평정심이잖아요. 수일치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관계사절 구조도 당연히고요. 자, 그러니까 뭐 환경 자기 규제라는 걸 할 때는 외부의 단서에 의존한대. 그걸로 평정심을 유지한대요. 아직은 좀 추상적이죠? In a study of mid-level professionals. 중간 수준의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중간 수준이라는 거는 뭐 회사의 간부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professor, management. 어느 대학의 경영 교수인데, 자, 주어 동사는 요렇게고요. 발견했죠? 대절을 발견했어요. Incorporating personal items. Incorporate는 포함시키는 거죠. 개인 물품들을 포함시키는 것 into their workspaces. 그들의 일터에. 동명사 주어죠. 그것이 help them relieve. 그들이 완화시키는 걸 도와줘. help 다음에 동사원형. The emotional exhaustion. exhaustion은 뭐 고갈인데 여기서는 감정적인 고갈이라는 게 뭐 감정 에너지가 바닥나서 더 이상 인내심이 바닥나고 이런 것이죠. 기진맥진이지 뭐. 완전히 감정적으로 파김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brought는 과거분사예요. 앞에 있는 exhaustion 꾸미죠. brought on, bring on은 야기하다, pp니까 야기된. stressful job, 당연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생긴 감정적 exhaustion을 바로 자기 물건을 갖다 놓으면 조금 풀린다 라는 걸 발견했대요. 진짜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네.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themselves 제기대명사 쓰면 안 돼요.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쓰는 게 가장 제1법칙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건을 갖다 놓는 것, 그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구조상으로 안 되고요. Especially for employees. 자, 특히나 직원들에게. 어떤 직원들입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꾸미죠. Whose office settings did not afford much privacy. 여기까지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뭡니까?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나온다. 기억해야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면 안 돼요. 사무실의 세팅, 즉 환경이 제공하지 않아 많은 사생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소유격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 직원들에게 그 다음에 being able to 할 수 있는 것 personalized work area 그들의 업무 공간을 개인화시키는 이 단어 중요하죠. 개인화시키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with photographs 사진이나 포스터나 뭐 만화에서 오린 거나 머그장 같은 그 자기 뭐 개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help them carve out their own space. 역시 이번에도 help 다음에 동사원형이죠. 그들이 자기 자신의 공간을 carve 새기다. 밑에 inscribe랑 비슷한데 조각하다, 새기다 이런 말이죠. 만드는 거지. 원래 뜻은 새기다, 조각하다. 또는 inscribe it. 자, 그것을 새겨요. with personal meaning,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또는 third, 따라서 create a kind of sanctuary at work. 일터에다가 sanctuary 밑에 있죠. 안식처, 또 무슨 성소, 신전 이런 거를 만들어. 그거를 도와준대요. 잘라볼까요? 라고 로렌스와 그의 co-author, 공동 저자들이 쓰고 있더라. 됐나요? 네, 이제 문장구조 설명드렸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일단은 따옴표 쳐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자기 조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의존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자기 개인 물건 갖다 놓는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개인화 시킨다는 게 이런 개인 물건 갖다 놓는 거 똑같은 거네요.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말도 결국은 그 공간을 자기 걸로 만든다 이거잖아요. 근데 직접 말한 건 없죠. 항상 그렇지. 직접 말하지 않고 유사 표현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 지문에서도 빈칸 문장을 주제문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항상 빈칸이 주제문인 건 아니고요. 볼까요? 1번 예상치 못한 만남. 뜻밖의 누굴 만났어? 2번 편안하게 해주고 뭐 차분하게 해주는 음악. 음악이요? 음악이 나왔나? 그 다음 3번 의미 있는 material object. 물질적인 물체니까 물체겠죠? 의미 있는 물체. 4번 뭐 물건들을 neat, 깔끔하고 organize, 정돈되게 유지해라 하는 거. 5번 preventing, 못하게 하는 거죠? 막는 거죠? 개인 정보 리크는 유출이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전혀 상관없죠. 3번이죠. 의미 있는 물건, 즉 personalize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의미 있는이라고 약간 좀 완화시켜서 말한 거지. personal이라고 했으면 딱 나오겠지만 너무 그렇게 쉽게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정답도 어렵지 않았고요. 연계태도 대신해서 나와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 부분 우리 자신의 외부에 있는 단서에 의존한다가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또는 이게 바로 그 개인 물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 글에서는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뭐 평정심을 잃었어. 그때 자기 내부의 것, 즉 자기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자기 외부, 자기 몸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를 표시한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몸 밖에 있는 물건,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도 빈칸으로 넣으면 더 그럴싸하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13강 엑서사이즈 4개의 지문 다 설명드렸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